좋아요, 구독.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상승세를 제대로 국내 증시가 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일수록 저는 왜인지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최근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세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은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왜 그랬을까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종시의 생산 설비에 대한 자금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간 침체되었던 로보테마 전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워낙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증시 전체가 상승하는 이러한 결과까지 나왔는데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반도체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을 시키게 되면서 증시 상승에 필요한 재료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강하게 상승한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어느덧 1,200원 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이 외국인 자본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삼박자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들어맞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만 할까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죠. 정부를 비롯해서 굴지의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엔 상용화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UAM 그리고 도시항공 모빌리티 이걸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 또한 반도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줄 예정인데 오늘은 그러한 테마들 중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주목해볼 종목들을 찾아보게 되면서 관련해서 좋은 기업들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시장 상황 짚어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좀 살펴볼 만한 이 종목과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이야기부터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 단위의 정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알체라는 종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알체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체라라는 기업은 현재까지 메타버스라는 테마를 달고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메타버스를 구체화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이 알체라는 2016년 삼성종합기술원 출신의 연구진들이 설립한 인공지능 AI 영상인식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이때 최대주주가 바로 네이버의 좌회사인 스노우입니다. 이 스노우는 현재 알체라의 지분을 14.75%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알체라의 대표인 황영기 대표이사보다 더 많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겁니다. 왜 네이버가 이토록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인지 얼마나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말이죠. 이 알체라는 2021년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 주관을 해서 이 글로벌 최대 얼굴 인식 테스트 FRVT에서 국내 1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동시에 스노우와 전신 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플레이스 A를 공동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 플레이스 A에서는 신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인식을 해서 가상 환경에 복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메타버스이고 알체라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알체라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네이버 Z에서 개발한 제페토 월드에 해당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 이 제페토 월드는 3D 아바타 기반 SNS로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바타를 통해 다른 유저랑 교류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 안에서 밀레니엄 Z 세대들의 취향을 아주 제대로 사로잡고 있죠. 이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던 반면에 이 제페토 월드에서는 자아를 표현하는 게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페토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약 1,200만 명에 달하는데요. 특히 국내를 비롯해가지고 북미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유명 브랜드인 구찌와의 콜라보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났는데 작년 6월에는 이 구찌의 실제 가방을 모델로 뜬 디오니소스 디지털 전용백이 실제 가방보다 더 비싼 4,115달러의 거래까지 되었는데 자, 이처럼 메타버스는 밀레니엄 Z의 단순한 소통 창구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현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졸업식이나 입학식을 제페토 월드 안에서 대체를 한 학교도 심지어 있으면서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는
콘서트 자체를 아예 제페스트 월드 안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해돋이까지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테마들은 아직까지는 실제가 불투명하고 꿈의 단계인 게 여러분들 다 인정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어느 종목이 대장주에 올라가고 실제로 상용화까지 이뤄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 선점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수익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실제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겪게 되면서 우리는 엄청난 기회가 왔음을 본능적으로 직감을 하고 있을 건데 따라서 공략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죠. 알세라는 종목의 특성상 올해 1월 2일 약 상장 이래 최대 저점이 1월 2일 5,94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손절선을 바로 이 가격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입 가격으로는 6,900원 이하 매수를 권장드리고 1차 목표가는 8,000원으로 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에서는 중요한 점이 반절의 물량만 정리를 하시고 반절은 9,000원까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특성상 큰 시세 파동보다는 야금야금 천천히 올라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과감히 패스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의 종목 알츠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탄산과 관련된 이슈 오늘도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에 저희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해 11월에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산수급 안정화 지원 방안이 발표가 있었죠. 이 정부 차원에서 이제 현재 탄산이라는 가스는 우리가 그냥 청량감을 주는 이 가스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전략 자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나타났던 탄산수급 대란으로 인해서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 업계는 봄부터 가을까지 이 탄산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죠. 그때의 증시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탄산의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탄산을 많이 사용하는 용접, 열처리, 주물 등 우리나라의 뿌리 산업이자 근간인 이 산업들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아예 중단이 되는 심각한 수준을 겪게 되자 이 탄산이 원재료인 드라이아이스의 공급이 중단까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선식품을 시작으로 해서 쿠팡, 마켓컬리 등의 기업들은 배송 자체를 멈추게 되었죠. 사실상 장사를 접은 겁니다. 또한 국내외 장기간 실온에 노출되는 상품들은 수출까지 불가능한 상황이 왔었죠. 특히 석유화학 및 정유사들의 정기 보수 등이 일정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는 이 봄과 가을에는 탄산의 공급이 부족 현상이 여지없이 나타나고 여름철에는 드라이아이스가 탄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당분간 탄산의 공급 부족은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타개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라는 건데 현재 중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탄산 공급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국산화를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공급처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 탄산은 반도체 웨이퍼 세정가스로 대량으로 사용되거나 없어서는 안 되는 등 산업에서 필수 불가결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이유로 여러분들께서도 주목해야 할 전략 자원임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슈를 다뤄드렸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만한 종목도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유를 바탕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태경케미칼인데요. 이 태경케미칼은 제가 지난해 11월 10일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공략을 하려는 이유는 러워 전쟁의 판도가 이 날씨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 대륙은 작년 불볕더위를 시작으로 해서 지구온난화를 피부로 직접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철 난방의 주 원료인 천연가스를 무기로 유럽을 위협하는 푸틴의 계획이 상당히 차질을 겪고 있죠. 그만큼 현재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태경케미칼은 드라이아이스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 여름 폭염 시즌의 특수를 겨냥해서 가끔 떠오르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때 탄소와 탄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태경케미칼은 이산화탄소를 정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순도의 탄산으로 탈바꿈하는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력으로 태경케미칼은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LG화학과 탄산 플레트 설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LG화학에서 수소를 제조할 때 나오는 탄산을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하게 될 전망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 하루 600톤 생산 규모의 탄산 플랜트가 완공이 되게 된다면은 태양케미칼의 매출의 99%를 차지하는 탄산 생산 능력이 기존의 620톤에서 1420톤까지 약 2배가량의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탄산 메이커로 자림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시제가 열리게 되면서 신선식품을 통해 택배로 구매하는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죠.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태경케미칼의 입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외에도 태경케미칼은 탄소 중립 테마로도 엮이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탄소 중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와중이죠. 탄소의 배출이라는 것은 탄소가 포함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공기 중에 기체 형태로 탄소가 배출되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LG화학이라는 거대 기업과 탄산 플랜트를 증설해서 배출되는 탄소까지 줄이면서 오히려 이거를 역이용을 해서 자원으로 재활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이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될까요? 태양케미칼의 향후 전망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만큼 이 종목의 매수 타점도 상당히 중요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전일 종가인 1,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져 있는 지금 주가의 모습이죠. 다음 지지라인으로 1만 원거리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걸쳐져 있는 만큼 이 지지라인을 10,000원으로 잡으시고 10,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반기로는 13,5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와줄 모멘텀이 충분합니다. 이 정리를 해드리자면 진가 11,000원 미만 매수, 손절 라인 10,000원 이탈, 1차 목표가는 13,500원, 2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과 이슈였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이 타점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님 저희 오늘장 작전도 필요할 텐데요. 어제 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전일 우리나라 증시는 이 그간의 상승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코스피가 플러스 2.63%까지 오를 만큼 상당히 강했는데 자, 이러한 강세도 중국과 홍콩 증시가 열리게 되면 일부 반납하는 모습을 그간에는 보여줬는데 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에 아시아 증시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하락률 1위라는 오명은 이제는 어느덧 예전 일로 생각이 되게 될 그만큼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정부의 증시 상승의 콜라보레이션 합작과 원달러 환율의 정상화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만큼 이제는 상승장의 초입 구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0.25 비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상승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돌발 악재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상승 추세를 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적극적인 매매를 권장을 드리지만은 만에 하나 나올지 모르는 돌발 악재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은 약 30%로 계속 유지하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